맞습니다. 오늘 저 수업 352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정비계획에 입안이 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그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까지 배웠었죠? 자,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가, 자, 가장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정비 기본 계획은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까지만 수립 권한이 있고요.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시장 중에서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은 정비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의무인데, 다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거든요. 자, 다만 이 수립권자들은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걸 기본계획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자, 다만 수립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수립하는데, 이들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작성 기준이 있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자, 수립하는 절차는 먼저 수립하려면 주민의 공람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민 공람 기간은 14일 이상을 주민에게 공람해야 되고요. 그럼 주민 공람과 함께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협의심의까지 거치고 나면, 자, 기본계획 수립했다는 사실을 공보에다가 고시하고, 자, 국토교통부장에게 자, 보고를 한 다음에요, 이걸 일반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비기본계획은요, 수립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 정비 예정구역에 자, 계략적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자, 정비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했죠?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이 계략적으로 지정이 되면 앞으로 정비 예정구역에서 자, 가장 사업이 시급한 곳을 정해가지고 정비계획이라는 것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럼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계획 결정하면서 정비구역이라는 것을 자,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그러면 정비계획은요, 입안은 누가 하냐 하면, 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구청장 등도 입안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 같은 사람들을 구청장 등이라 부릅니다.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뒤에 잘 안 들리세요? 구청장 등이라 하면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 같은 사람들을 바로 구청장 등이라 부르는데요. 이들이 이 계획을 입안하는데, 다만 이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비계획 입안하면 본인이 바로 정비계획 결정하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가능한데, 단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구역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신청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요, 입안하는 자, 절차는 자, 먼저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정비계획 위반하기 위한 주민의 공람은 최소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야 됩니다. 그럼 공람이 끝나고 나면 다음으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가지고 이걸 위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책 보시면 352페이지에 그 정비계획에 위반했습니까? 위반. 좀 이따 위반건자 볼 건데요. 위반건자는 오른쪽에 보시면 353페이지에 거기 보니까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우수구청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책에 보니까 거기서에게는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를 구청장 등이라고 불러요. 등. 자, 이들이 생활권의 설정이나 생활권별 기반시 설치 계획 및 주택 수급 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나 보전, 관리 방향을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 적에서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포함하는 해당 생활권에 대한 설정이나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 주택 수급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위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4번에 정비계획의 작성 기준 나와 있죠? 작성 기준 미주거든요. 자,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동안에서 주세요. 다만 이 계획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위반하는데, 다만 이들이 이 계획을 위반할 때 위반하는 작성 기준이 있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한다는 겁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도 작성 기준은 국장이 정하고요. 정비계획도 작성한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측하시면, 그러면 정비계획 위반건자가 위반할 때요, 그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죠?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는데, 정비사업의 명칭이나 정비구역 및 면적, 도시공계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지난주에 배웠던, 토요일날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344페이지 앞쪽으로 책을 한번 접어서 보실래요? 344쪽. 뒤에서 앞으로 살짝 접어서 보면요. 자, 우리 정비계획의 내용 중에서 5번 내용이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까? 근데 기본계획의 11번 한번 보세요. 기본계획의 11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계획이 있습니까? 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계획은 기본계획 내용이고요. 자, 5번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있죠? 자, 이건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밀도계획은 기본계획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비계획이에요. 두 가지 계획을 비교하면요. 출제원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도 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밀도계획은 기본계획 내용이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바로 정비계획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 양갈로 이번에 그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나와 있습니까?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비계획 위반건자들이요, 이 정비계획 위반할 때 이 계획을 위반하면서, 자, 우리 정비사업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주택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계획 위반할 때요, 우리가 정비사업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 따라서요,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이 좀 다르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체 주택 세대수의 90% 이하 범위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되고, 재개발 사업은요, 80% 이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되고, 재건축 사업은 60% 이하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정비계획 위반건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자, 다음에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민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가시면 거기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보시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주거환경연사업이 있습니까? 주거환경연사업은 기억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있습니까? 국민주택 규모란 말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요. 자, 전체 건설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하? 자, 국민주택 규모의 그 100분의 91이라는 하나 있죠? 주거환경연사업은 90% 이하고요. 전체 세대수 중에서.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재개발 사업 나올 거예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재개발 사업 나와 있습니까? 자, 재개발 사업은 기억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80% 이하죠? 그리고 밑에 쭉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까? 재건축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은 전체 세대수의 60% 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계획 입안할 때 저소득 주민들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을 건설해야 되는데 주거환경연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90% 이하고 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80% 이하고 재건축은 60% 이하입니다. 재건축. 자, 그럼 오른쪽 가시면 양갈로 3번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의견 신청이 나와 있습니까?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요. 정비계획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거기 주민설명이라고 나와 있죠? 주민설명회 및 거기 30일 이상 공람 및 주권주세요. 하여 의견 드려야 되며 이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정비계획에 반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 공람은 30일 이상이고요. 우리가 토요일날 배웠던 정비기본계획 있죠?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주민공람은 14일입니다. 정비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주민공람은 14일.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한 주민공람은 30일 차이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지방의회 의청시 나와 있습니까?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견 제시해야 되는데 이때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있죠? 지방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은 보통 의견 제시 기간이 60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공법에서 지방의회 의견 제시하는 기간은 거의 60일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건. 자, 다만 거기 의견 청취 등 생략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다만 아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주거주세요.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입니까? 그리고 정비기반 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이죠. 면적이나 자 시설 규모의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비계획 입안할 때 주민의 설명회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서는요. 면적이나 규모 같은 게 10% 미만 변경되는 것은 좀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렇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 지방의회 정치 이거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책을 넘기시면요. 356페이지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밑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지대 시장구수는 자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분량을 충분히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결정하면서 구역을 바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구역을. 근데 오른쪽 가면 6번에 구청장 등이라고 했습니까? 구청장이나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바로 구역을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 그러면 신청하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는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자 먼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해당 지자체 공보에다가 자 고시를 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 보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니까 양갈 이번에 지정 절차에 보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야 한다지 않습니까? 자 동감이 이번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한 때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3번 가시면 보고 열람이 있습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구역 지정한 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해야 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요. 이 지정한 절차가 지방도시계획 심의에 거쳐서 해당 지자체 공부에다 고시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비구역도요.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는 사실을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하거든요. 그러면 정비구역도 지정된다는 사실을 고시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고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때 고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냐면 자 이제 358페이지에 양갈로 3번 있습니까?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효력이 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에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밑줄 그어두세요. 자, 그럼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앞으로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간주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예전에 국토계획법 파트 배울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것들을 강화시킵니까? 더 완화시켜줍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더 완화시켜줍니다.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 기존에 이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오래된 주택이나 아니면 오래된 상가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런 오래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것들을 철거를 하게 되고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된 지역에서 앞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고 철거를 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해준다고? 완화해 준다는 거죠. 그럼 건폐율 용적률을 이렇게 완화해 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여기에다가 기존의 건축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새 아파트를 더 기존보다 더 평수를 넓고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이.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기 행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자 일정한 개발행위 7가지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란 걸 받고 하는 겁니다. 허가란 걸. 자, 이제 밑에 보시면 그게 동감의 3문 가시면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규정은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나 있습니까? 이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라고 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앞으로 이 적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각종의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행위제한을 완화시켜준다는 거거든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는 말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해준다고요? 그렇게 완화해주게 되면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땅값이나 건물값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총 7가지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자, 반드시 시장수에게 허가받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오른쪽 가시면 359페이지에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나옵니까? 박스 4번에. 그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 (359페이지) 거기 박스 4번에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옆에다가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러면 정비구역에서 아래 7가지 행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들에게 허가받아야 되는데 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고 했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어떤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라는 걸 바꿔야 되냐면 먼저 박스 안에 보니까 1번에 건축물의 건축 등이 있습니까? 그럼 건축 등에는요 어떤 행위까지 허가받아야 되냐면 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행위 있죠? 용도 변경하는 행위까지도 허가 바꿔야 돼요. 자, 용도 변경 옆에 대수선은 X라고 적어두세요. 그 1번에 두 번째 줄 가니까 용도 변경이 있습니까?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앞으로 정비구에서 허가 받고 해야 되는데 대수선하는 행위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가니까 공작물에 설치 있습니까? 공작물을 하면 사람이 인공의 힘을 가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공작물에 부르고요. 자, 3번에 가니까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자,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자, 철토나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자,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토지 굴착, 공유수면 자, 매립하는 행위도요. 토지 형질 변경에 포함시킵니다. 거기 3번 있습니까? 그리고 4번에 보니까 토속에 채취 있습니까? 그리고 5번에 보니까 거기 토지 분할 있죠? 그리고 6번에 보니까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몇 개월 이상 1개월 동안 쳐두세요. 이상 쌓아놓은 행위나 아니면 7번에 중목의 벌채식재 있습니까? 이 하는 행위도 앞으로 정부에서는 반드시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 지역에서 땅이나 건물을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땅이나 건물을 갑이 혼자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 그럼 우리 만약에 여기가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라면 원래 토지 등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갑이 혼자서 건물하고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냐고요? 갑이 혼자서 땅이나 건물 다 가지고 있었으면 토지 등 소유자 갑 한 명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되죠? 자, 근데 이 갑이요 조만간에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걸 알고 원래 이게 단독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이었는데 이 단독주택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이 단독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버려요? 연립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버린다고요. 자, 우리 단독주택은 소유 형태가 단독 소유고, 이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거든요. 연립주택은요,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다고.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조만간에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고 시대일 걸 알고 연립주택으로 1명, 2명, 3명, 4명, 5, 6, 7, 8세대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버리면요.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이 될까요? 토지등 소유자가 1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거든요.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원래는 갑의 단독 소유였는데 이걸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연립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해버리면 8세대로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8세대 다가 토지등 소유자가 된단 말이에요.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정비구역에서 이렇게 투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 결국은 토지등 소유자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보상금이 있죠. 보상금이 늘어나는 행위는요, 다 앞으로 정비구에서는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투기. 이런 행위들을 다 투기로 간주하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총 이 7가지 개발 행위 할 때는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면 토지분할 있죠. 토지분할. 자, 토지분할도요. 자, 원래 을이요, 한 필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우리 을이 건물은 없이 땅만 가지고 있으면 원래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1명이거든요. 1명. 자, 근데 이 을이요, 조만간에 여기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걸 알고 이 땅을, 한 필지 땅을 분할해요. 분할해가지고 반은 본인이 가지고 반은 배우자인 병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원래 지정되기 전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1명이었는데 정비구역 지정될 당시에 토지를 이렇게 딱 분할해가지고 땅 소유자가 2명이 되면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정비구에서는 다 투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토지등 소유자가 늘어나거나 보상금이 늘어나는 행위는 다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이 7가지 개발 행위 할 때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자, 다만 투기와 그렇게 관련이 없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양가를 3번에 가니까 허용사항이 있습니까? 자,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법 전반적으로 응급조치 있죠? 응급조치 할 때는 굳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있죠? 안전조치 시하는 행위도 허가 안 받아도 되고요. 자, 그리고 3회 동그라미 1번 가시면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축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설치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원래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되는데 단 경작 목적일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요?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냐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하는 토지택지나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 쌓아놓거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도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단 관상용 중목을 경작지 있죠. 관상용 중목을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 임시식재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논이나 밭 같은데 농사 짓는 땅에다가 농사 안 짓고 나무를 살짝 꽂아두는 이유는 뭘까요?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한 거라는 거죠. 논이나 밭에다 농사 안 짓고 관상용 나무를 살짝 꽂아둔다고요? 이건 다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농가 밭에서는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물어보거든요. 왜 우리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시는 지역에서 총 7가지 개발 행위는 허가받으라느냐 하면 허가받으라는 목적은 바로 투기 방지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를 한다는 것은 토지등 소유자가 늘어나거나 보상금이 늘어나는 행위는 앞으로 정부에서는 다 투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책을 넘기시면요. 362페이지에 자, 박스 5번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자, 정비구역이, 자, 해제되는 사유는, 자, 의무적인 해제 사유와 재량적인 해제 사유 두 개로 나뉘는데, 자, 그러면 의무 해제 사유란 말은 뭐냐면, 반드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거고요. 자, 재량적이란 말은 뭐냐면, 해제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자, 먼저 박스 5번 보시면, 그 정비구역 해제, 박스 1번에 양갈 1번 보시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의무 있습니까? 자, 밑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나 했습니까? 해제하여야 한다니까 의무적 해제 사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64페이지에 자, 박스 2번 보시면 직권 해제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게 양갈 1번 보니까 정비구역 등의 해제 재량이라고 했습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나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유는요, 먼저 의무적으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고, 그리고 재량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두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 의무적 해제 사유 보시면, 자, 우리 정비구역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스의 1번은요, 예정구역이 해제된 사유입니다. 자,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된 날까지 특자시장, 특자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가요, 정비구역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해야 되고요. 자,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시행하는 경우인데,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거기 2년 동안 써주세요.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있습니까? 추진위원회 밑줄 그어주세요.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거기 3년 동안 써보세요.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추진위원회가 추진에 승인 받았는데, 자, 2년 동안 써주세요. 그리고 추진위원회 밑줄 그어주세요. 이 추진위원회가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이요,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면 반드시 3년 내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해야 되거든요. 조합 밑줄 그어두시고 3년 동안 써주세요. 단 재개발 사업은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토지동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거기 토지동 소유자 밑줄 그어두시고 5년 동안 써주세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정비사업 절차로 보면요, 자,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나면, 자, 다음으로는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자, 이 시행자 중에서, 자, 만일에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면, 이 조합은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추진위원회. 그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면 이 조합은요,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자,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만일에 조합을 설립해서 한다면 이 추진위원회는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고 나서, 자, 반드시 2년 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사업을 할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거고, 그러면 추진위원회 승인은 받았어?
추진위원회. 그럼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일에 이번에는 추진위원회를 만일에 구성하지 아니하기로 했으면요. 이때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고 나서 조합 설립인가는 몇 년 내 신청해야 되냐면 3년 내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거고, 자, 만일에 조합 설립인가 받았는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3년 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지 않게 되면 이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재개발 사업은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 받을 필요 없어요. 재개발은. 그래서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고 나서 바로 5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 않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사유 보면, 자, 연수로 보면요, 2년, 3년, 5년이거든요.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사유. 그래서 숫자가 2년이란 말이 나오면요, 반드시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냐면 추진위원회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요. 3년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요, 자, 반드시 조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조합. 그리고 숫자 5년 있죠? 5년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반드시 토지 등 소유자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사유는 2년 나오면 추진위원회라는 단어, 3년이라는 숫자 나오면 조합이라는 단어, 5년이라는 숫자 나오면 토지 등 소유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요?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유 2년, 3년, 5년입니다. 숫자로 보면. 나중에 어렵게 물어보면 이런 거 물어봐요. 시험에서. 나중에 어렵게 물어보면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게 한번 나왔거든요. 한번. 예전에 출제할 때. 그러면 정비구역 의무적으로 해제되는 사유 보면 연수로 보면 2년, 3년, 5년입니까? 4년은 있어요, 없어요? 4년은 없어요? 2년, 3년, 5년만 있고 4년은 없다고요? 숫자로 보면? 자, 그리고 이제 364페이지 넘어가시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있습니까? 직권해제. 직권해제란 말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재량적으로. 자, 그러면 정비구역을 재량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자, 박스 1번 보시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자,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거죠. 그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다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4번하고 6번에요. 아마 공통적인 단어가 나올 텐데, 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건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는로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자,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및 찍어주세요.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번 가시면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및 찍어주세요.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나중에 정비구역을 재량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요, 재량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있죠? 재량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사유라면 반드시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했거나 아니면 해제를 요청했다는 거죠? 얼마가? 과반수가 동의 해제해달라는데 동의했거나 아니면 해제를 요청했다는 거죠? 이때는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의무적 해제 사유 보면 과반수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의무적 해제 사유로 보면 2년, 3년, 5년만 나오는 거고. 자, 재량적 해제 사유 보면 토지공동 소유자 가반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됩니다. 공통적인 단어예요? 공통적인 거? 자, 오른쪽 가시면요. 365페이지에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 효가 나 있습니까?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이나 정비위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한원된 것으로 본다가 나 있죠? 그럼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요. 단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이 지정 해제된 정비구역을 주거환경 견사합 있죠? 주거환경 견사합 중에서 스스로 개량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만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자, 우리 주거환경 견사합 중에서 스스로 개량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렵게 물어보면 아마 이런 데서 물어볼 거예요. 보시면서. 자, 오늘 저기 매일 정리 문제 1번 문제 있습니까?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아야 하는 것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까? 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급과 관련 없는 행위죠. 이게 25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왜 정비구역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할 때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투기 방지할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받고 해야 되죠. 그러면 앞으로 정비구역에서 자, 기억에 가설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가설건축물 건축 맞죠? 자, 니은에 중목을 벌치하거나 식지하는 행위는 허가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자, 디귿에 공유수면 매립한 행위는 공유수면 매립한 행위는 일종의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토지 형상 변경하거나 토지 굴착 공유수면 매립한 행위는 토지 형질 변경에 포함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얼에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도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행위 맞습니까? 그러면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행위는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모든 행위 다 허가받아야 되죠? 답이 5번이에요.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행위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비사업으로 보면 단계가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거든요. 정비구역. 그럼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고시 되면 앞으로 여기서 누가 사업을 시행할 건지 자, 시행자를 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 정비사업은 종류가 크게 몇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죠? 정비사업의 종류는 3가지 사업으로 구분됩니까? 정비사업의 종류는 먼저 첫 번째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도 토요일날 했다고 좀 기억 남아 있으시네요? 정비사업의 종류는 총 3가지 사업이 있죠? 우리 주거환경 사업은 사업의 특징이 뭔가요? 주거환경 사업의 특징은? 극히라는 건 생각나십니까? 도시 저속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자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보양 건축물이 과도 밀집 안적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이죠.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보양 건축물이 밀집 안적에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까지 같이 개선하는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기억나시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극히라, 재개발은 열악, 재건축은 양호란 단어 찾으시면 돼요.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된다고. 나중에 지문을 찾으실 때. 그래서 사업의 종류는 총 3가지 사업만 있는데 다만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있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총 5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단 재개발은요 딱 두 가지 방식으로만 사업 시행할 수 있고, 자 재건축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366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시행 방법 나와 있습니까? 먼저 양갈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4가지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요 4가지 방식 외에 이것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업 시행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1번 가시면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동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 거기 이 방식이요 일종의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은 설치해주고 토지동 소유자가 집은 스스로 고쳐 쓴다고요? 개량해 쓰는 방식, 이걸 말하고요. 자 이번에 보니까 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동 소유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동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식 나 있습니까? 자 이걸 수용 방식이라 불러요. 자 그리고 3번에 가니까 환지 있습니까?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거기 관리처분이라는 단어 있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자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자 관리처분이라는 단어 잘 이해 안 되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분양 방식이라고. 자면 이 관리처분 방식은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보게 되겠지만 일종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에요. 기존에 낡은 주택 허물고 새 아파트 짓게 되면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 주는 방식이라고요? 이걸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불러요. 표현은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분양권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사업은 자 스스로 개량이나 수용, 환지, 관리처분 방식 4가지 방식을 서로 섞어서 하는 혼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총 5가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까?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있습니까? 관리처분 밑줄 그어두세요.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밑줄 그어두세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자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단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거기 관리처분이 있습니까? 밑줄 그어두세요. 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뭐까지? 오피스텔 동감 쳐주세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밑에 양갈로 4번에 보니까 재건축 사업에 오피스텔 있습니까? 자 재건축 사업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 상업지역 밑줄 그어두세요. 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 이하? 30% 이하 동감 쳐주세요. 자 그러면 재건축 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자 주택이나 부대,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건설할 수 있는데, 단 이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에 따라서 오피스텔 건설할 때는요, 오피스텔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어디에서만?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 이때 오피스텔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얼마 이하로만? 30% 이하로만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은 절대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됩니다.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만 건설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은 종류는 3가지인데 주거환경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재개발은 2가지 방식 할 수 있고, 재건축은 1가지 방식만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정비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할 수 없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건축은요,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사업할 수 없어요? 재건축만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안 된다고? 사업 시행 방식이? 자, 그리고 우리 유일하게 정비사업 중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는 사업도 어떤 사업만? 재건축만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어요? 나머지 사업은 오피스텔 건설 안 됩니다. 이런 걸 시험에 물어본다고요. 우리 시험에서요? 자, 그러면 책에 거기 오늘 매일 정리 문제 2번 있습니까? 자, 2번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겠습니까? 옳은 것만 2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기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기억. 시행할 수 있죠? 자, 니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어떤 사업에서만? 재건축만 가능해요? 자, 티귿에 재개발 사업은 그래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재개발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서 건축물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죠. 그러면 허용되는 사업 시행 방식은 기억하고 디귿 두 개만 허용되죠? 니은은 허용이 안 돼요? 니은은? 그럼 답이? 답 3번입니까? 기억 디귿. 자, 이 정도는요, 맞추셔야 돼요.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물어보면 쉬운 문제라고요. 시행 방식 물어보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367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자 파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칠판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